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사위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누이도 그랬어요. 시누이는 결혼 후에도 혼자 사시던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왜냐고요?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이 아니냐고요? 보통 그랬었죠. 백년 손님이라 여기고 떠받들며 우쭈쭈 기를 살려주던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장모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위들도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런 사위들은 진짜로 장모한테 이쁨을 받을 짓을 하거나 돈을 잘 벌고 딸한테 잘하는 사위들이겠죠. 하지만 장모들도 사위를 대하는 눈높이가 달라져서 무조건 사위에게 잘해주면 딸에게 잘할 것이란 믿음과 신뢰는 많이 희석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 육아도 돌봐주고 시누이 살림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누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평생을 아버님 한 분만 의지해서 가정주부로만 사셨는데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무척 외로워하셨거든요. 그 흔한 등산 동호회에도 흥미가 없으셨고 친구분들도 많지 않으셔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불임 판정을 받고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산부인과에 출입하며 시험관 시술로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시누이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셨어요. 아들 쌍둥이 출산과 육아는 시누이 부부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누이 합가해서 살게 되셨는데 시누이 아들 쌍둥이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시누이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올케 언니,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데요. 오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좋은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택시 태워서 보내드렸어요. 곧 도착하실 거예요. 그동안 통 연락도 없더니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네? 어머니가 집에 오신다고요? 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나야 말이죠. 회사 일도 바쁜 것도 있지만 쌍둥이 요 녀석들을 놔두고 어디로 나다니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우리 집에서는 한편 쉬시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보내드렸으니까 언니가 엄마 좀 잘 챙겨주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럴싸한 말에 적당히 토를 달 말이 없더라고요. 미리 말도 없이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떠맡겼습니다.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저도 회사 일이 한가한 줄 알아요. 그러자 빈정상하게 제 말을 트집 잡았어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언니가 이자꾸 우리 엄마를 얼마나 잘해줬다고 그래요. 계속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산 덕에 언니가 그동안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엄마 병원 모시고 가는 게 맨날 있는 일도 아닌데 그걸 싫다고 티를 내요. 예의 없이 미리 허락을 구하고 보내드릴 것이지 통보식이라서 그런 건데 싸가지 없이 굴더라고요. 말을 바로 해요. 아가씨가 어머니를 모셨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머니가 아가씨 아들들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 그래요?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부려먹고 살아놓고선 그래요. 내가 엄마를 부려먹었다고 했어요? 말이면 다야. 우리 쌍둥이 아빠가 싫다는데도 내가 얼마나 사정을 해서 모시고 산 거라고요. 내가 기가 막힌 말이 안 나오네. 어머니가 병이 안 나면 다행이죠. 쌍둥이 육아에 살림까지 떠맡기고 허구한 날 네일샵에 요가에 골프까지 치고 다녔으면서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그런 말 하니까 그런 거죠. 무슨 상관이에요? 딱 보니까 어머니를 부려먹을 만큼 다 부려먹고 골병 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넘기는 거 아니에요? 친자식인 딸도 술 먹게 된 엄마를 버리는 마당에 얼마나 며느리는 올케가 좋아하라 하겠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픈 우리 엄마를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언니랑 오빠가 이젠 쭉 엄마를 모시고 살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요. 라고 하면서 끊고서는 그대로는 연락도 없었어요. 이렇게 구렁이 탐 넘어가듯 시어머니를 예고도 없이 떠맡겼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며칠 동안 병원에 다닐 동안만 저희 집에 가 있으라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에 시어머니 살림살이와 물건을 시누이가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서 보내오자 아연 실색한 표정이셨어요. 그 일 때문에 시누이와 태판 전화로 싸우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시어머니와는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짐을 저희 집으로 보낸 거라고 하셨어요. 당분간만 시어머니께서 머물다 가실 것처럼 말하더니 대놓고 시어머니를 맡겨버렸어요. 그래놓고서 남편에게 그랬다네요. 오빠, 우리 한 달 후에 이민을 갈 것 같아. 도저히 엄마한테 우리끼리만 간다고 말을 못하겠어서 그렇게 한 거야.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그런 신우이에게 호되게 야단을 쳤대요. 너를 입을 뒀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불효막심하게 버리고 떠난다는 거야? 오빠,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래, 난 불효막심하니까 효자인 오빠가 엄마를 모시라 이 말이야. 쌍둥이 아빠도 엄마와는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해? 네가 사람이냐? 이제껏 쌍둥이를 조카라 키워줄 때는 왜 아무 말도 없다가 엄마가 아파서 병드니까 난 몰라라야? 그래도 잘했다고 남편 말 한마디도 안 지고 대들더래요. 오빠야말로 엄마를 내가 모시고 사니까 좋아 죽었잖아. 이젠 오빠 올케가 모셔야 공평하지 않겠어? 아무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남편은 그런 신우이한테 엄청 화가 났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는 시어머니를 마다할 수가 없다며 그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신우는 이민을 간다고 한 상태였고 당장에 가실 만한 곳도 없었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저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참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사시던 시어머니 집도 팔고 신우의 생활비에 다 보태 쓰셨는지 시어머니 통장인 잔고가 바닥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챙겨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시어머니만 빼놓고 이민을 계획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행여라도 시어머니가 같이 이민을 가겠다고 하시면 둘러댈 핑계거리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앞말 안고 저희 집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돈 좀 있으셨거나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랬을까 싶었네요. 여기저기 쑤시고 허리도 일어났다 앉을 때에도 끙끙거렸으니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던 것을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깨달으셨는지 말수가 적어지셨고 방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으셔서 남편과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네요. 제가 휴일까지 빼서 일부러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싫다고 하셨고 식사도 하시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누워만 계시다가 TV를 보시다가 하면서 문 밖으로도 나올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걱정과 이 없는 저와 남편 몫이었죠. 저러다가 낮에 아무도 없는 틈에 무슨 일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회사에서 몇 번이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죽 써놓은 거 데펴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무슨 일 있으시면 1번만 누르세요. 아셨죠?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단답이셨습니다. 늘 맥이 빠진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알았다. 그때는 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서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 썩을 것이 엄마를 냅다 버렸으면 전화를 한 통이라도 해서 무슨 핑계라도 댔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자식이라도 그렇게 내 몸 부서져라 저만 유했는데 전화 한 통이 없더라. 시어머니는 신우의 전화를 기다리셨던 거였어요. 사위가 잠못 사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마지막 말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민 가버렸어요. 그러는 신우이에게 남편이 수도 없이 시어머니를 한번 뵙고 가라고 했어도 그러더래요. 뭐하러 오빠 정을 떼야지. 오히려 엄마한테 미련만 남겨두면 오빠는 옳게 언니한테 힘들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엄마한테 낯짝대고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평생 엄마를 안 볼 생각이냐?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할게. 내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간 마당에 언제 엄마 볼 일이 있겠어? 오빠가 엄마를 잘 모시고 살아. 그런 후에 신우이는 곧바로 이민을 떠났어요. 희한하게도 그 소식을 남편에게서 전해들으신 시어머니께서 그 다음날부터 기운을 차리시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러 다니셨습니다. 식사도 잘 하셨고 집 주변에 산책도 다니시고 저녁 식사 준비도 하시곤 하셨어요. 다행히도 병원의 진료 기록 결과를 보니까 큰 병이라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소견은 없었어요. 단지 당뇨병 경계 단계라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과 허리 디스크도 아직 수술할 만큼 심하진 않다고 했어요. 신우가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처럼 말했는데 떠맡기려고 뻥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 남편과 저는 안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무쪼록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애들도 웬만히 다 컸기 때문에 낮에는 시어머니께서 집에 혼자만 계셔서 노인대학에도 등록을 시켜드렸어요. 집안일은 거지 소불이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계시라고 했습니다. 식사도 밥은 적게 드시게 하고 견과류와 반숙 계란을 간식으로 들고 다니시라고 챙겨드렸고 요거트나 생과일 주스를 때맞춰 갈아 드시라고 소분해 놓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면 현명하게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처음 오셨을 때 방에 산발적도 나오지 않으시고 말 한마디가 없을 때는 겁을 먹었었거든요. 저러다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노인대학도 잘 다니시고 잘 드시는 걸 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 후 수개월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저를 부르시더니 보험계약서가 들어있는 서류차를 보이시며 그러셨어요. 내가 향이한테 다 준 줄 알았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내 보험 증서인데 수익자를 우리 며느리 앞으로 해뒀다. 내 며느리가 우리 아들보다는 어리니까 오래 살 것 아니냐. 각종 암보험이나 고액 상위보험 계약서가 여러 개였어요. 너도 알다시피 네 작은엄마가 보험 설계사여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들어준 것이 많다. 향이한테는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며느리한테 해주는 거다. 갖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요긴하게 쓰거라. 언뜻 봐도 보험 금액이 5억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것뿐인 줄 아냐? 나 너희들이 모르는 돈 많이 갖고 있다. 향이가 알면 배가 조금 아플 거다. 설마니 내가 향이한테 그런 걸 숨겼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끝까지 함구하세요. 저희들한테도 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머니 혼자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저희는 둘이 버니까 어떻게든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돈 아끼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더 좋은 거 많이 보시고 맛난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어디를 가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 여행 경비를 모두 다 대셨어요. 그만한 돈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단지 해외여행만 못 가셨지 국내 여행은 남편과 제가 시간을 내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방학이 되어도 애들 학원 뒷바라지에 여유있게 여행다운 여행도 못 해왔는데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어요. 때론 우리 애들과 함께 가족여행도 갔었고 때론 남편과 셋이서 함께 평일에 휴가를 내서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한번 재미를 붙이니까 그 다음 여행지를 선정을 하고 사진을 찍고 경치를 구경을 하다 보니 삶의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즐거운 한때를 인스타에 자랑질을 마구마구 해댔습니다. 시어머니 인스타 계정도 만들어드려서 노인대 친구분들께 자랑하셨고요. 매번 아들네와 여행을 다니시는 시어머니 사진 밑에 수많은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아이고 좋겠네. 요새 며느리가 얼마나 여신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 복 중에 복이야. 부럽네 그랴. 못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니까 대접을 받는 것이요. 보험금도 며느리 앞으로 5억인가 뭔가 받게 했다던데 또 재산을 줬다고? 댓글을 보니 시어머니가 큰손 시어머니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는 운 좋은 대박난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신우가 귀국한 다음에 연락을 해왔어요. 옳게 언니, 그동안 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 모시느라 고생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어머, 별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평생 안 보고 살 것처럼 하고 캐나다로 떠나더니 갑작스럽게 왜? 집에 와보니 이상한 대로 신이가 와 있었어요. 귀국 선물이라며 식구대로 선물을 하나름씩 사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오래간만에 보는 딸 자식이라 밥해 먹였더라고요. 언니 그리고 오빠 어느 정도 캐나다 생활에 정착이 되어서 제가 엄마를 모시고 가려고 왔어요. 엄마가 싫다고 하시는데 일단 한번 여행 간다 셈치고 모시고 가려고 해요. 엄마가 아직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외국물도 맛보시게 하려고요. 괜찮죠? 아휴 괜찮다마다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그래요 어머니. 한번 향이네 캐나다 집에도 구경도 할 겸 해서 바람 좀 쐬시다 오세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이셨는데
신우이 함께 캐나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오셔서 놀랐어요. 신우이한테서도 미리 연락도 못 받았는데 말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께서 잔뜩 화가 난 표정이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라. 이젠 향유랑은 완전히 정을 뗐다. 내 딸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캐나다로 도착한 처음 며칠 동안은 잘해주더랍니다. 사위도 나긋나긋하게 굴고 말이죠. 캐나다 여행을 함께 가자느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더 비싼 곳을 임대를 받았다느니 갖은 생색을 타내더래요. 매달 렌트비가 몇백만 원인 줄 아냐고 하면서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서 특별히 경치 좋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느니 그러더래요. 마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희생과 비용을 많이 한 것처럼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쯤 돼가니까 신우이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하필 나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올케 언니한테 보험금 수익자로 했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해주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딱 잘라서 한 번 한 결정이니까 번복할 수가 없다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래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돈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빌려주시라고요. 엄마랑 살려고 한 달에 렌트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시죠? 오빠랑 언니한테는 막 퍼주시던데 저도 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셨대요. 왜 그러냐? 늙어 빠져서 병들어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가차없이 어미를 버리더니 이제는 돈이 있어 보이니까 데리고 와서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거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돈 쓸 때가 우리들 아니면 누구한테 써요? 내가 미쳤냐? 너한테 돈을 쓰게 해. 여행 삼아 왔을 뿐이지 너랑 살려고 온 건 아니니 착각 말아라. 라고 했더니 그러더랍니다. 어디 엄마가 내 돈 없이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나? 해보세요. 그 아까운 돈을 피부치도 아닌 오키 언니한테 싹 다 준다고요? 그 꼴은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란듯이 신우의 집에서 나오셔서 한인이 운영한 여행사로 가셔서 여행을 하시다가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시어머니의 캐나다 여행 사진에 신우이 가족들이 하나도 안 보이나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어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다. 나한테 딸은 없는 셈 칠란다. 라고 하시며 큰 병원 가까이 있는 조그만 작은 평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셨어요. 거기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자유롭게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교훈을 삼아 제 아이들에겐 올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이 최고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자식들한테도 괄시를 받는 세상이 아닌가 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자식들이 대부분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신우이 같은 사람이 아닐 거란 믿음에 장담할 수가 있겠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